새벽 6시 김미경은 어김없이 거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내다보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32층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빛깔은 매일 달랐습니다. 오늘의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고요함이었지요. 미경은 손끝이 차가운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검은 원두커피에서 올라오는 김이 창문을 희뿌옇게 만들었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며 이런 평온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평온함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도 깨달았지요. 여보, 벌써 일어났네.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미경은 몸을 돌렸습니다. 박종우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6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였지만 요즘 들어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일찍 잠들면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미경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결혼한 지 32년이 되도록 남편과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깊이 있을 것도 없는 일상의 교환이었지요. 종우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아침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미경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가 바다 위에 황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종우의 부름에 미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요. 뭐예요?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는 게 어때? 준순애도 함께. 미경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종우가 가족여행을 먼저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몇 년 만이었지요. 갑자기 왜요? 결혼한 지 32년 됐잖아. 기념일이라고 해야 하나. 종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미경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어색함이었지요. 준수가 바쁘지 않을까요? 유진 씨도 회사 다니는데. 내가 물어봤어. 괜찮다고 하더라고. 미경은 놀랐습니다. 종우가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들을 자신이 처리했는데 말이지요. 어디서 자려고요? 신라 호텔로 예약했어. 패밀리 스위트로. 벌써 예약까지? 응. 좋은 방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 종우의 답변은 너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미경의 질문들을 미리 예상하고 답을 준비해 둔 것 같았지요. 미경의 가슴 속에 작은 의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갈매기들이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갯짓은 가벼웠고 울음소리는 청명했습니다. 미경은 문득 자신도 저렇게 자유로웠던 때가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종우는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차리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미경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지요. 32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종우의 모습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종우가 갑자기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경은 왠지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뭐가요? 그냥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잖아. 종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 같기도 하고 안타까움 같기도 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낯설어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제주도에서 가족 사진도 많이 찍자. 종우가 덧붙인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번 여행이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우는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지요. 아, 아니야. 그냥 준수가 곧 아이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 가족 구성이 바뀌잖아. 그런 뜻이야. 종우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다가 여전히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미경은 폭풍 전의 정적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2년의 결혼 생활이 만들어낸 평온함이 어쩌면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경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미경은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끝없는 바다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린 순간 미경은 바람의 냄새가 부산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짠내가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어딘지 낯선 기운이 감돌았지요. 공항 로비에서는 아들 준수와 며느리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준수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31세의 아들은 여전히 미경에게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키 큰 체격의 단정한 얼굴, 성실한 성격까지 미경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었지요. 유진아, 고생했어. 미경이 며느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28세의 유진은 언제나 단아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미경은 이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라 저도 설레요. 유진의 미소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마치 억지로 짓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렌터카로 이동하는 동안 종우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미경은 더욱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디 먼저 갈까요? 조수석에 앉은 준수가 물었습니다. 성산 일출봉 어때? 날씨도 좋고. 좋죠. 유진이도 가보고 싶어 했어요. 뒷자리에 앉은 미경은 백미러로 유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유진은 창밖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이 자주 종우에게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도착해서도 이상한 기류는 계속되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종우는 유진 옆에 서려고 했고 준수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옆으로 왔습니다. 미경은 이런 자리 배치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어머니, 이쪽에서 한 장 더 찍어요. 유진이 미경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경은 유진의 손목에서 낯익은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종우가 평소 쓰던 향수였습니다. 점심은 해안가 식당에서 했습니다. 종우는 회를 주문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눈에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유진아, 이거 맛있지? 종우가 유진에게 회 한 점을 집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필요 이상으로 친밀해 보였습니다. 네, 맛있어요. 아버님. 유진의 대답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수야, 너도 먹어. 미경이 아들에게 음식을 권했지만
준수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지요. 오후에는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신라 호텔의 패밀리 스위트는 정말 럭셔리했습니다.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고 발코니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요. 와, 정말 좋다. 준수가 발코니로 나가며 감탄했습니다. 유진도 따라 나갔고 종우 역시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미경은 혼자 거실에 남아 짐을 정리하며 세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발코니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같았지만 미경의 가슴에는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부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검은 현무암과 하얀 포말이 만들어내는 대비가 아름다웠지요. 어머니, 팔 끼고 걸어요. 유진이 미경의 팔을 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밀함이 오히려 미경에게는 어색했습니다. 평소보다 지나치게 다정한 것 같았거든요. 앞서 걷던 종우와 준수는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듣는 모습이 보였지요. 준수 아빠가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미경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회사 얘기가 아닐까요? 유진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 같았지요. 호텔로 돌아온 후 미경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유진아, 종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버님.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미경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도 부탁드려요. 유진의 대답에 미경은 몸이 굳었습니다. 이번에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계획이 있어. 준수는 모르죠? 당연하지. 알 필요 없어.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곧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미경은 황급히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미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가식적인 관심이 미경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일찍 주무세요. 내일 또 돌아다녀야 하는데. 유진의 다정한 말투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발코니에서 제주의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반복되는 물결처럼 미경의 마음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지요. 32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미경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지요. 바람이 불어와 미경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미경은 새로운 결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미경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기도 하고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주 여행 둘째 날 아침 미경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종우를 바라보며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지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종우와 유진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색한 연기가 미경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지요.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실래요? 유진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눈에는 그 밝음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준수 아빠가 정하세요. 미경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종우는 미경의 변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엄쉬엄 돌아다니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내내 미경은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어젯밤 들은 대화는 미경에게 완전히 새로운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느꼈던 이상한 기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올해 봄 종우가 갑자기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유진이 집에 올 때마다 종우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른 식당에서 미경은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핸드폰을 꺼냈지요. 여보세요, 혜진 언니. 전화를 받은 것은 대학 동창이자 변호사인 박혜진이었습니다. 미경아, 제주도에서 웬 전화야? 언니, 혹시 시간 될 때 상담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가족 문제예요. 돌아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알았어. 언제든 연락해. 전화를 끊고 식당으로 돌아온 미경을 보고 종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지요. 오후에는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준수는 회사 일로 전화 통화를 하러 밖으로 나갔고 종우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미경과 유진이 단둘이 남게 된 순간이었지요. 유진아. 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혹시 준수 아버지랑 무슨 일 있어?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요즘 아버님이 너한테 특별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미경은 유진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며느리니까 챙겨주시는 거죠. 유진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종우가 돌아왔지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종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미경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박혜진을 만나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미경아, 일단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혜진의 조언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내가 아는 사설 탐정이 있어.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미경은 탐정 김동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동수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요. 부인, 이런 경우 보통 3개월 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3개월이요? 네.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요. 서두르면 오히려 들킬 수 있어요. 미경은 그 긴 시간이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동수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종우가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외출하는 날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과의 만남도 몇 차례 포착되었지요. 카페에서 2시간, 백화점에서 1시간. 미경은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달,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종우가 유진에게 준 선물들,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은행 계좌 이체 내역까지.
미경의 모르는 사이에 종우는 유진에게 상당한 돈을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김동수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음성 녹음까지 미경이 제주도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김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지요. 그 안에는 종우와 유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32년의 결혼 생활이 이 한 봉투로 정리될 줄이야. 미경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경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혜진에게서 온 문자였지요. 미경아, 언제든 준비됐다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미경은 그 문자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32년간 헌신했던 자신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지요. 서류 봉투를 꽉 쥐며 미경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미경이 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여자로 말이지요. 창밖에는 부산의 바다가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3개월의 준비가 끝난 어느 토요일 아침, 미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종우는 아침부터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준순의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미경 몰래 계획해둔 일이 있었습니다. 미경아, 오늘 준순에 오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재산 정리 같은 거. 나이도 이제 많아졌으니까. 미경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종우가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지요. 정오가 되자 준수와 유진이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마치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점심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종우는 계속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했고 유진은 자꾸 종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경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지요. 식사를 마친 후 종우가 거실 소파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보자.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였지요. 미경아, 우리 나이도 이제 많지 않냐? 재산을 내 명의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상속할 때 세금도 절약되고.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준수야, 내 엄마를 위해서야. 복잡한 일들을 내가 다 처리하려고. 미경은 종우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32년 동안 쌓인 거짓말들이 어떻게 포장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유진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아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미경에게 쏠렸습니다. 미경은 서재로 들어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미경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종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요. 그게 뭐야? 이혼 소송 서류요. 그리고 당신과 유진 씨의 부정행위 증거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수는 입을 벌린 채 부모를 번갈아 보았고 유진은 창백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차근차근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통화 내역, 계좌 이체 증명서, 그리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 음성 파일까지. 미경아, 이게 무슨... 3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당신이 제주도에서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라고 한 말도 다 녹음되어 있어요. 유진이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종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준수야, 미안해. 내가 이런 걸 알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유진아, 너도? 유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미경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당신을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지요. 미경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3개월 동안 탐정이 찍은 사진들도 오해인가요? 당신이 유진 씨 계좌로 보낸 2천만 원도 오해인가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자 준수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내 아버지가 우리 돈으로 바람피운 여자에게 준 돈이야. 어머니, 저는... 유진 씨, 이제 그만하세요. 32년간 이 집안을 위해 희생했는데 며느리에게까지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요. 미경은 이혼 소송 서류를 종우 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어요. 변호사와도 상의했고요. 미경아,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32년 동안 얘기할 기회는 많았어요. 이제는 법정에서 얘기해요. 준수가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준수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지키고 싶어. 당신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미경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당분간 혜진 언니 집에 있을 거예요.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문을 나서기 전 미경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3사람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지요. 준수야, 엄마는 언제든 내 편이야.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내 편이 되어줄 거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미경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경은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지요. 3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미경은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부산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늘의 바다는 유난히 푸르고 넓어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지요. 6개월 후 부산 지방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미경은 아파트와 예금의 절반, 그리고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의 정산이었지요. 법원을 나서는 미경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상실의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홀가분함이 컸지요. 고생 많았어, 미경아. 변호사 친구 혜진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언니가 아니었다면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해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3세의 새로운 시작,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되기도 했지요. 법원에서 나와 카페에 앉았을 때 미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응, 준수야.
법원 일 끝났어? 결과가 어떻게 됐어? 다 정리됐어. 이제 엄마는 자유야. 준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월 동안 아들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지요.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났어서. 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였어. 6개월 전 그날 이후 유진은 이혼을 요구하는 준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종우 역시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인정했지요. 하지만 깨진 그릇은 다시 맞춰도 금이 남는 법입니다. 준수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엄마도 행복하게 살아.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 전화를 끊고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부산의 바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여전히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지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첫날 밤 미경은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32년 전 25살의 자신이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32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이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미경에게 새로운 일상이 생겼습니다. 아침에는 요가를, 오후에는 평소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요리 강습을 받기 시작했지요. 미경 씨,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32년 동안 남편 밥만 해줬는데 이제는 내 입맛에 맞는 걸 만들어 보려고요. 강습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과 나누는 이야기에서 미경은 위로를 받았지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미경은 우연히 종우를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였지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안녕하세요. 존댓말로 바뀐 말투에 종우가 서운해했지만 미경의 선택이었습니다. 잘 지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혼자 사니까 힘들어. 적응하시겠죠? 저도 적응했으니까요. 미경은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미경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미경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32년을 내가 망쳤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저도 새 인생 시작했으니까 서로 잘 살아요. 미경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3개월째 준수가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그럼 엄마가 이렇게 건강한 적이 없었어. 정말 그랬습니다. 미경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표정도 밝아졌지요. 유진이랑 이혼했어. 미경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힘들었겠다.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하지 않니? 아니야. 엄마가 옳았어. 사람은 정직해야 해. 준수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32년간 묵묵히 가정을 지킨 어머니의 마지막 결단을 보며 자신도 용기를 낼 수 있었지요. 준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시 좋은 사람 만나고. 엄마도 그래.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잖아. 모자는 발코니에서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엄마, 고마워. 뭐가? 용기 내줘서. 엄마가 참기만 했다면 우리 모두 불행했을 거야. 미경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미경은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음에 대한 감사였지요. 요리 강습에서 만난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혼자서는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경험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대학 시절 전공이었던 문학을 다시 공부해 보고 싶어서 시민대학에 등록했습니다. 63세의 늦은 공부였지만 마음만은 25살처럼 설렜지요.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구나. 발코니에서 바라본 오늘의 바다는 특별히 아름다웠습니다. 파도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지요. 미경은 그 갈매기들처럼 자유로워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32년간의 희생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커피잔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63세의 새로운 시작,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기대되었지요.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미경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넓고 깊은 바다처럼 미경의 앞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 됩니다.